전문가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요. 난임 가족을 위한 권익 활동을 하고 또 한국 난임 가족 연합회 박춘성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실제로도 이 난임 문제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장본인이기도 하시고요. 최초 온라인 동호회 아가야라는 모임의 모체가 돼서 한국 난임가족연합회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베이비뉴스 가족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입니다. 네. 저도 지난 네.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해본 거 없이 시술도 많이 했고 뭐 한방이 좋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비타민이 네, 좋다 그러면 이것도 맞아요.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시술을 해도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내려놓고 보니까 삼신 할머니도 제가 안쓰럽고 뭐 불쌍했는지 네.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한 가정의 길을 살리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므로서 아이를 보면서 정말 난임 가족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게 됐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족의 길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네.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한국 난임가족연합회 이러한 노력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동안 해온 일도 참 많죠.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또 질문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뉴스 TV 카페와 그리고 페이스북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저희가 궁금하신 질문들을 받아봤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가장 빨리 올려주시는 분은 누가 계실까요? 11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처음 들어왔다. 그리고 조현주님 오늘은 아는 얼굴이 많다고 이제 이 안에서도 이렇게 친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김은정님 난임 가정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난임 가족의 날. 김은정님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선님 읽어주세요. 뭐라고 하셨죠? 빼빼로데이라고 송치우님? 하셨네요. 부부의 날. 네, 또 이영미님, 네, 정고은님, 소방의 날이라고 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빼빼로데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난임 가족의 날입니다. 난임 가족의 날을 11월 11일로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11월 11일 이렇게 올라오신 거와 같이 빼빼로데이로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네. 난임가족의 날에서 지정한 11월 11일은 부부가 아이 둘을 낳아서 행복한 네. 가정을 이루자라는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캠페인하는 네.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난임가족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김현서님께서 처음 알았어요. 네, 박영진 님도 이런 날이 있었군요. 정고은님 부끄부끄 하시다고 맞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게 아이를 낳아놓고 시험관 시술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몰랐습니다.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베이비뉴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가겠습니다. 회장님, 보니까요. 지난 9월부터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좀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사랑하주님의 경우에는요, 2016년도 9월 1일에 이전의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았대요. 그렇다면 새로 시작되는 9월부터의 혜택은 못 받는 건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올려주셨고요. 예은 어묵님도 인공수정하고 시험관하기 그럼 몇 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랑하주님의 질문에 의하면 9월 1일 이전에 시술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시술 난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네. 9월 1일 이후 보완대책 발표 이후에
시술 결정 통지서를 받은 거에 한해서 난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은이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책 지원이 궁금하다라는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길긴 해요.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주변에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조금 간단하게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를 좀 그러면 뽑아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분류를 세 개의 소득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시술을 하는 체외 수정 시술이라는 거를 네. 그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소득 기준이 월 평균 소득 316만 원 가구인 경우에는 네.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 3회당 24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3회에서 4회로 확대가 됐죠. 네. 그리고 그 316만 원 이상에서 583만 원 이하의 가구인 경우는 기존 지원하고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보완 대책에서 빠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소득 기준 월 평균 소득 580만 원 초과 가구인 경우에는 체외 수정 시술당 3회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네요 라고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조금 늘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건강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도 시험관을 해서 아는데 제 기억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검사나 이런 게 거의 없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10월부터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검사나 시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항목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네. 대략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난임 시술 위에 들어가는 시술 관련 재반 비용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마취, 약제 등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준비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난임 건강보험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 안에서 제도적인 여러 부분들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저출산 극복의 대안이 되고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난임 부부들의 소비자에 맞춤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불임이 난임이 됐고 난임이 또 이렇게 많은 지원 정책에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다음 질문은요. 우리 베이비뉴스 TV 가족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난임에 대한 정의를 해드렸고 의료적인 궁금증은 풀어드렸는데 애기 창돌님의 사연입니다. 첫째 낳고 갑자기 둘째가 안 생겨요. 이런 난임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있는 경우죠. 예, 첫째 아이가 있는 경우 또 둘째를 기다리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그 의사의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에 대한 방법은 먼저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난임병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전문의의 난임 진단서를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보건소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보건소로 가지고 가시면 그거에서 접수가 되고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진단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둘째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네. 자, 다음 질문은요. 로하맘님의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은 임신에 실패하고 상실감,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게 너무 커지신다고요. 심리 상담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민간단체에서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가장 유일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만이 이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난임 극복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정 모임 활동이라든가 네.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기대 효과라든가 임신을 빨리 할 수 있는 극복 방법들이 더 네. 빨리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라도 위로가 된다라면 이게 솔직히 마음이 건강해야 체력도 그렇죠. 건강해지고 예. 더 많은 그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상담 지원 서비스 외에도 난임 시술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는 그 휴가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솔솔솔님께서 여성 근로자 중에서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사흘간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네. 난임 휴가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없던 거거든요. 아. 없던 건데 내년 7월부터 이제 도입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저도 네. 방금 전에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음. 어쨌든 이 3일이라는 의미는 지금 처음 생겼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 우리 난임 직장 여성들 병원에 다니려면 이 눈치 저 눈치 많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3일만큼은 시술 기간에는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지금 처음이지만 차츰차츰 정착이 된다면 정말 직장 난임 여성들도 마음 편히 네. 병원을 다닐 수 있고 네. 이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전환이 되면 마음 편하게 병원도 다니고 마음 편하게 아이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거든요. 이지훈님 난임 휴가제 박지연님께서는 너무 짧다. 3일은 너무 짧은 짧죠. 거 아닌가요? 라는 것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김현님이 회사에서 눈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시술하고 며칠 동안 편안하게 있어야 되고 검사 때문에도 많이 다니는데 3일은 짧게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협회에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3일을 받아낸 거잖아요. 네, 없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주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 3일이 더 큰 시간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이뤄냈다는 것도 박수! 회장님 박수! 박수 한번 쳐드리고 박수! 네. 더 내주시기를 저희가 또 기대를 정부에 기원을 하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와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조금 확대되니까 그래도 반가웠긴 한데 지금 비싸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병원 측에서도 난임 시술 비용을 좀 슬그머니 올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이런 것들도 좀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바라보실 때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이만큼은 왔습니다. 네. 10년 전에는 이러한 것도 없었어요. 네. 10년 전에 난임 부부 지원해달라 그러면 정부에서조차도 왜 개인의 문제를 국가에다 얘기를 하냐. 난임은 야속하다. 예, 네. 개인의 문제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다 아니다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전국 서명 운동을 하면서 2006년도에 정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법적 근거로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난임 지원 정책이 정부 지원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낮춰져야 되는데 네. 본인 부담금이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일부 병원들이 시술비를 기습적으로 올린다든가. 정부의 지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살짝씩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지금 장관까지 나오셔가지고 저출산 심각하다. 난임 부부 임신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 많이 좀 지원을 좀 해달라. 네. 그렇게 호소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도와줄 때는 정말 확실하게 도움을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횟수도 늘고 지원금도 조금씩 늘었고 또 휴가제까지 도입이 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만 가격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보면서요 한국 난임가족연합회 활동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을 하면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단체는 아시다시피 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이끌어낸 단체이기도 하고요. 네. 불임이란 용어를 난임으로도 정착시킨 단체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는 단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생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자생력이 만들어지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또 그러한 분들이 또 임신을 하세요. 좋은 일 하니까. 네. 그래서 좋은 일 너무 하니까. 네.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 서로가 감사해야 하고 서로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네. 이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본 단체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로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네.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당신의 재능을 같이 쓰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전화번호요. 네. 02-3431-3301로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요. 02-3431-3301입니다. 네. 내가 이 전화번호 막 딱 기억하시고 올려주시는 분 소정의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회장님, 이제 11월 11일 난임 가족의 날입니다. 행사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잘 치러 주시고요. 그리고 뭐 좋은 활동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힘이 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지훈님 올려주셨네요. 번호가 맞나요? 02-3431-3301.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지훈님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1위로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은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스팁 다음 주 예고입니다. 우리 아이, 어머, 이거 내가 꼭 필요한 거네. 서울대까지도 안 바래. 우리 아이 서울대에 보내는 체질별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함소와 한의원 김한빛 대표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회장님 보내드리고요. 저희 프레스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